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4학년도 수1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함수 fx 주어져 있을 때 역함수 구해서 오를 테면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결과를 캐라고 해주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k 플러스 3 결과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정답 1번이 돼가는 내용. 역함수를 구해서 풀 수도 있지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런 사실들 기억하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x값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무리식 연산인데 뭐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살펴보면 이게 좀 똑같은 식인데 더하기 빼기 돼 있으니까 합차 공식 형태로 해주면 되죠. x 플러스 2 빼기 x 이런 형태. 통분할 때는 x 공통 이렇게 좀 처리해 주고 나면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형태를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분모는 2가 되겠고 루트 x에다가 안쪽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x 플러스 2가 소거되고 2 루트 x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2x 이런 형태가 돼서 약분해서 x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와, 맨 처음에 써져 있는 게 그냥 답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x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4-3 돼서 분모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에 제곱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더하기 3 그 다음에 4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되겠죠? 7 플러스 4 루트 3 해서 풀어가는 내용 정답 4번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곱 빼기 제곱 형태의 합차 공식 형태의 모양을 좀 이용해서 좀 이렇게 유료해가는 과정이 좀 풀의 키포인트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좀 합성함수가 지금 순서가 바뀌면 성립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제 특수하게 성립할 때의 k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 구해가는 방법이죠.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k 이렇게 대입하고 이번에는 2에다가 이제 gx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fx를 대입한 결과가 좀 서로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는 좀 똑같은 거니까 좀 소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 부분들하고 여기는 4 플러스 k 부분들이 좀 같아야 되겠죠. 그럼 2k는 이제 마이너스 1 처리된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합성함수 구해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연산하는 연습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다음과 같은 식이 되었다. 이때 a값 b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점근선을 조사하는 거죠. 점근선의 x는 0, y는 0 됐다가 평행이동해서 x는 a, y는 b 이렇게 좀 점근선이 돼가는데 그 점근선이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점근선 x가 이제 분모 0 만드는 값이니까 이게 2가 되겠고 나누기 할 때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3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그래서 이제 2하고 3 이렇게 처리되니까 합해서 5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주어진 식은 x-2의 3배의 x-2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2 그대로 맨 처음 거 유지가 되고 평행이동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뭐 평행이동이 점근선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두는 합이죠. 2, 3, 4, 5, 6, 7, 8, 9, 10, 11, 12. 쭉 지금 제가 적었는데요. 원래 이제 5하고 6만 구하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좀 쭉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합이 되겠고 가지수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지수가 1, 2, 3, 4, 5, 6, 5, 4, 3, 2, 1 이렇게 좀 규칙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칙성이죠. 쭉 커졌다가 또 이제 쭉 줄어들어가는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나중에 다른 거 질문할 때도 좀 효율적으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은 4번, 5번 이렇게 돼서 둘을 좀 합하는 거니까 전체는 좀 9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주사위 2개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합, 이 부분들은 뭐 다양하게 좀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좀 미리 학습해두면 좋겠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정수 전체 집합인 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h는 두 개 함수로 정해져 있는데요. F6하고 G10 이렇게 쳐야 되는데 항등함수가 중요하죠. 항등함수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뭐 대입한 결과 6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 자동으로 이제 뭐 이렇게 상수함수인데 결국은 항상 6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H8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F8-G8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F8은 항등함수니까 8이 되겠고요. 이 부분 이제 상수함수니까 항상 6이 되는 거죠. 항상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는 1번 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항등함수, 상수함수 용어 정의들 정확하게 학습하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정의역 주어져 있고 무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무리함수는 뭐 그래프 모양이 매우 중요한데 일단은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모양이 중요하죠. 주어진 식 부분들은 이렇게 3, 4분면으로 가는 그런 모양들, 평행이동을 x로 4만큼, 그 다음에 y로 2만큼 이렇게 4,2 이런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3,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5,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값 구하려면 큰 값을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3을 대입하면 되죠. x값이 3 이렇게 처리됐을 때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3 1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결과 1입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x값이 마이너스 5 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9가 되나요?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니까 결과 마이너스 이렇게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최대에서 최소를 또 좀 빼라고 됐나요? 그럼 보호가 바뀌면서 결과는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무리함수 최대 최소 그럼 이제 뭐 그래프 모양 이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때 이제 그래프 모양을 보고 어떤 숫자를 좀 대입할 때 이제 최대 최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결정돼 가는 거니까 항상 이제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그런 과정 꼭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A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겠습니다. AB가 이웃한다라고 돼 있죠. 일렬로 세워가는 가지수 물어봤는데요. 이웃한데 풀이 원리는 이제 묶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묶어서 이제 하나처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AB를 묶어서 1명, 나머지 3명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 4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4팩토리알. 이때 이제 AB가 좀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2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24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48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풀이 원리들 이렇게 묶어서 생각한다라든지 뭐 이런 풀이 원리들을 좀 꼭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결과들을 좀 구하라고 되는데요. 그래도 대략 좀 뜻파 0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5에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구해가면 되겠죠. 5 구하면 되겠고 다음에는 이제 2차함수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f-2는 당연히 음수 0보다 좀 작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5-4에서 1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f2를 좀 구해가면 되는데 이건 또 당연히 0보다 큰 쪽에 대입해서 6입니다라고 하나 구하면 되겠고 f 역함수 4 이런 부분들은 뭐 k에서 fk는 4 이렇게 좀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4는 5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0보다 작은 쪽에 좀 대입해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는 이퀄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k제곱은 1 해서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지금 당연히 이제 음수 쪽 대입해야 되는 거죠. k값 0보다 좀 작은 쪽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요 값은 이제 뭐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렇게 처리되니까 뭐 전체 계산 결과는 6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는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서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뜻 파악해 가는 과정. 이제 범위가 좀 나눠져 있으니까요. 각각 나오는 값들이 어떤 식에다가 좀 대입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정근선부터 물어보네요. 정근선 x는 분모 0만 들어가니까 x값은 마이너스 2 y값은 나눌 때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y값은 또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2라고 돼서 그거 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대칭성을 좀 물어봤는데요. 원래 함수는 y는 이꼴 x 요 부분이겠죠. y는 이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뭐 0, 이런 부분의 대칭성인데 지금 뭐 주어진 부분들을 보면 기울기가 일자리니까 그러니까 y는 이꼴 x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뭐 기본형이니까 평이동은 이루어져야겠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런 형태.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제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 4분면 3, 4분면 만을 지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뭐 x 플러스 2에다가 뒤에서 풀려면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 그럼 이제 6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k가 양수라고 되어 있군요. 그럼 뭐 1, 3, 4분면 방향 쪽에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y는 마이너스 3 이런 형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뭐 1, 3, 4분면이니까 이렇게 좀 3, 4분면 일단 지나고요. 그 다음에는 점근선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x에다 또 0을 대입해주면 2분의 k가 양수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 4분면도 지나고 2, 4분면도 지나고 당연히 4, 4분면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4분면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 4분면만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 정답은 뭐 니은이 돼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지금 보기에서 기억니은 되게 질문하는 내용들 답해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은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중심으로 그래프 그려간다. 대칭성이 좀 이렇게 좀 존재한다. 이런 사실들이죠. 이런 아주 중요한 항목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대표 2명을 뽑겠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다. 적어도 한 명을 이렇게 되니까 뭐 한 명, 2명 뽑으니까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여학생 적어도 한 명 포함되는 거 반대는 뭐 남학생 2명 뽑는 거죠. 4 컨비네이션이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9, 4, 8이 이제 약분의 4가 되죠. 4, 9, 3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2, 3은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적어도 이런 표현되게 되면 가지수 구해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에서 반대되는 걸 빼서 풀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지금은 뭐 명수 자체가 2명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이니까 한 명 한 명 여자 2명 이렇게 직접 좀 풀이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5가지 원소 5개로 구성되어 있죠. x에서 x로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요거 뭐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겠습니다. 4하고 5를 좀 대입했는데 대응해서 나온 결과가 6이 된다는 얘기는 1, 2, 3, 4, 5 1, 2, 3, 4, 5 되는데 곱하기해서 6 되는 경우는 지금 2, 3밖에 없죠. 6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2, 3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럼 대응 방법이 2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방법이고 1, 2, 3, 4, 5 하고 1, 2, 3, 4, 5 이렇게 쳐야 됐을 때 4하고 5가 되는 방법은 5가 이제 2가 되고 4가 이렇게 3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대응 결과를 좀 생각하면 되겠고 어떤 원소에 대해서 EX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어이쿠 2번 하게 되면 자기 자신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4가 2 됐으면 2는 또 4가 돼야 되겠죠. 3은 또 5가 돼야 되니까 1은 1 되는 이런 내용. 반대편은 4가 3 됐으니까 3이 4가 되겠고 그럼 2가 5가 되겠고 1은 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좀 대응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조건에 대한 대응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뭐 나 조건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어떤 이니까 하나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1은 1이니까 성립 안 되고 2는 4 요게 있네요. 2가 됐을 때 4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2배 되는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좌측은 성립하겠고 오른쪽은 1, 2에 5, 3에 4, 4에 3 이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쪽은 좀 대응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대응 결과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F1 물어봤는데 그건 당연히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가 되겠죠. F3을 물어봤는데 3은 5에 대응되고 이게 이제 B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계산해달라 25, 26 정답 3번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겠죠. 자, 함수 대응 문제는 어떤 조건이 돼 있을 때 조건도 당연히 이제 벤 다이그램에다가 좀 메모해 가면서 조건 하나하나 모두 좀 성립해 가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풀이 원리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뭐 연산한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도 내용을 좀 이렇게 얼마나 좀 깔끔하게 좀 잘 정리해서 그 규칙에 맞는 걸 찾아가느냐 이런 뜻이니까 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풀어간 제 방법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는 0부터 6까지 정의된 두 함수 f, x, gx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x 범위에서 정의된 거죠. 합성함수 결과 2가 나오는 모든 a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뭐 g에 이렇게 해서 한 결과를 뭐 t 이렇게 치환하면 ft 결과가 언제 2가 나오냐 이렇게 좀 문제 해석하러 풀면 되겠죠. 2를 쭉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이 값들이 t 값이 해당되겠습니다. 뭐 직선 돼 있으니까 뭐 비례 관계를 좀 살짝 이용하면 t 값은 2하고 4 이렇게 가볍게 T값은 4 이렇게 좀 가볍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여기가 뭐 2, 여기가 4. 당연히 그 다음 값이 1, 그 다음에 이제 5
이렇게 4, 5, 6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 4, 6 이런 관계니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 GA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데 GA 부분들이 이제 2가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풀어가면 되죠. 2를 좀 이렇게 구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뭐 함수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함수식 자체가 3일 때 6 되고 원점 지나니까 y는 이꼴 2x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뭐 2a는 이퀄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1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GA는 또 4를 좀 풀어야 되는데 4를 이렇게 좀 풀게 되면 이제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좀 대입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2a는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a 값이 2 이렇게 좀 하나 남으면 되겠고 다음에는 또 3과 6 사이의 부분들을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곳에다가 또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9는 이퀄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a 값이 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5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값 3개를 좀 구했죠. 3개를 좀 구했는데 이 모든 값들을 전부 다 더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니까 8이 되는가요? 8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치환에 의해서 무엇을 풀어갈지 이제 가볍게 구하고 그걸 다시 지란 함수에 이용해서 이제 풀어가게 되면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 되니까 뭐 항상 이제 모든 직선 함수식들을 뭐 다 구해가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일단 어떤 것을 풀어가는지 뜻 파악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가는 이런 과정을 조금 가미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만나는 거죠. 두 점 사이 거리 이렇게 눈에 습니다. 역함수하고 무리함수 관계, 뭐 무리함수 이거 지금 역함수가 2차 함수가 되는데 너무 불편하죠. 우리 이제 y는 이꼴 x하고 fx하고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루트 3x 마이너스 6 플러스 a 부분들하고 x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x 이렇게 됐을 때 어딘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좀 열심히 만난다는 얘기죠. 이 거리 자체가 지금 루트 6이 되는데 지금 이게 y는 이꼴 x 관계가 있으니까 1대 1대 루트 2 관계니까 지금 루트 3에서 이제 루트 6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x좌표 차이는 뭐 루트 3입니다. 이런 걸 좀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항식해서 제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은 어떻게 나요? 3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연산이 들어가면 되는가요? 그럼 x제곱에 부호가 바뀌는 거죠. 2a 플러스 3x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6 이런 형태. 흔히 뭐 알파 베타에 두 개 생기는데 두 군 차가 이제 루트 3입니다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제곱하게 되면 이게 이제 3 처리될 텐데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연산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군의 합이 2a 플러스 3이니까 또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요? 4a 제곱 4, 3, 12a 플러스 9 빼기 4배에 a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된 결과 3이다 이렇게 풀은 건가요? 그러면 4a 제곱 좀 소거가 되죠? 그러면 12a에다가 그러면 뭔가요? 플러스 9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된가요? 그래서 결과를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12a는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은 얼마죠? 그 다음에 15에다가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니까 a 값은 6으로 하니까 2분의 3에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2분의 3, 2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큰 흐름틀 무리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일단 y는 이꼴 x가 이제 우리가 y는 이꼴 x 대칭해 가는 거니까 y는 이꼴 x 관계 둘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겠다. 거리가 또 이제 y는 이꼴 x를 좀 이용하게 되면 이제 1대 1대 루트 2 이런 형태의 b가 되는 거니까 x 거리 차가 루트 3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끌어내서 풀어가면 효율적이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x 집합은 1, 2, 3, 4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개 대응 결과가 나와 있고 다음은 요건 이제 1대1이라는 뜻이죠. 1대1인데 1대1 함수라는 뜻인데 원래는 뭐 근데 x 집합에서 x 집합과 1대1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4번 하면 또 자기 자신이 되는 규칙이 있다 이런 뜻.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대응인데 이 3은 2로 대응되고 4는 3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니까 4번마다 규칙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를 기준으로 할까요? 4가 2 되고 그러면 2가 갑자기 4 되면 안 되겠죠? 그럼 2가 1 되고 1이 4 이렇게 되면 4번 규칙. 이렇게 되면 또 이 부분들 이게 좀 확인 또 해주면 되죠. 2가 1 됐다 한 번, 1이 또 4 됐다 두 번, 그 다음에 4가 3 됐다 세 번, 3제 2 되는 거 4번 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 번 규칙에 1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1은 4 되고 두 번을 해주면 되죠. 4 이렇게 처리하면 됐고 4는 3 되고 그럼 3 이렇게 주면 3은 2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결과 나오면 되겠고요. 세 번마다 또 이렇게 3 해주면 3은 또 뭐가 되나요? 2가 되겠고 2는 또 1 되겠고 그죠? 1은 또 이제 4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이런 규칙.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을 하게 되면 뭐 2하고 4 더하기해서 6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뭐 주어진 부분들 뭐 상당히 많은 규칙 좀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이제 1대1 가르쳐 주고 뭐 나머지 두 개 부분만 좀 찾아가는 거니까 네 번 규칙 이런 걸 좀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1열, 2열, 3열에 2개, 3개, 4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5명이 9개의 좌석에 좀 각각 한 좌석쯤 앉습니다. 이때 이제 A, B가 같은 열에 이웃하여야 한다. 조건이 붙어 있죠. A, B가 같은 열에 이웃한다. 이 조건을 좀 어떻게 해결해가면서 풀이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열에 앉을 수 있고요. 1열에는 뭐 둘이 좌석이 2개니까 이웃해서 앉는데 둘이 뭐 자리 바꾸는 것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좌석은 7개가 있겠고 나머지 3사람이 앉는 거니까 7가지, 6가지, 5가지 이런 형태로 좀 순열을 좀 생각해 가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2열에 앉을 때를 구하게 되면 앉는 가지수가 이제 2가지가 되겠죠. 2가지에 또 둘이 자리 바꾸는 부분들 나머지 명수 앉는 건 뭐 똑같겠고 3열에 앉을 때는 뭐 그럼 당연히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하나, 둘, 셋, 3가지 또 자리 바꾸겠고 나머지 이제 7, 6,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좀 공통이죠. 5, 6, 30에다가 3, 7, 21, 210이 좀 공통이 되겠고 2도 또 공통이네요. 2 하나 좀 더 있고 1 더하기 그럼 2 더하기 3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420에다가 그럼 여기가 이제 6이 되는가요? 6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 6, 12 그 다음에는 4, 6, 24, 2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252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문제에 주어진 조건 A, B가 같은 열에 이웃한다. 이 조건들을 이제 1열, 2열, 3열 이렇게 열을 좀 같은 열이라고 했으니까 각 열에 대해서 그때 이제 또 이웃하지 않는 가지수 자체가 한 가지, 2가지, 3가지 돼 있고 둘이 또 자리 바꾸고 이렇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잘 해결해 가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둘이 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죠. 말이 집합이지 사실은 뭐 이렇게 2차 함수하고 무리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형태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무리 함수하고 2차 함수가 됐을 때는 항상 한 가지 좀 조사를 해야 되죠.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갖다 해서 풀이하게 되면 이제 무리함수 때문에 제곱하다 보면 4참수를 풀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무리함수, 역함수 일단은 문자를 좀 이렇게 바꾸고요. 3i-k 제곱 과정이 들어가겠죠. 3i-k는 이꼴 x제곱 이항시킨 다음에 3으로 좀 나누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 3분의 1 역함수 관계는 확실히 확인해졌죠. 자, 그럼 어떻게 풀겠습니까? 무리함수하고 뭐를 풀죠? y는 equal x의 관계를 풀죠. 이 함수하고 이제 y는 equal x 관계는 x하고 둘 사이 관계. y는 equal x 대칭이니까 둘이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y는 equal x 두 점을 만나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제곱 과정이 들어가겠죠. x 제곱.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렇게 무리수가 이제 항상 0보다 좀 큰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x 값이 항상 0보다 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들을 좀 메모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곱 과정 거치고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때 이제 두근을 갖는데 0보다 큰 근을 가져야겠죠. 이렇게 x값이 0보다 큰 것을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두근 합 자체는 3인데 이걸 뭐 당연히 양이니까 됐고 곱 자체가 이제 k 되는데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범위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두근이니까 판별식은 뭐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항목 9-4k 0보다 크다 해서 이번에 k 값이 4분의 9보다 작다인데요. 그러면 k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계수 물어봤네요. 정수계수 그러면 0, 1, 2가 처리되겠죠. 그래서 3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 무리함수하고 이제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면 역함수인지 조사해가는 과정 이 부분들이 이제 매우 나중에 이제 풀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느냐고 관련했으니까 꼭 잊으면 안 되겠고요. 역함수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y 이퀄 x 관계를 풀어갈 때 나중에 이제 식 자체에서 0보다 이제 큰 부분들
갖다 처리할 때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필요한 어떤 이제 조건들 이런 부분들 이제 얼마나 좀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가면서 풀어가느냐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좀 존재하니까요. 연습장에 좀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 변후에 9개의 점이 있습니다. 4점을 꼭 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개수. 그럼 뭐 9개의 점은 4점 고르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뭐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뭐 4점이 이제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4점에서 4점을 모두 다 고른다든지. 그다음에 이곳에서 3점 고르고 나머지 점들이 그럼 5개가 있겠죠. 5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또 고르고 오코메이션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도 지금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빼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9876에 432 그러면 이제 8이 속옷 약분되고 또 3 이렇게 처리되니까 21 곱하기 6이죠. 21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요거는 1이 되겠고 여기는 4, 5, 20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1을 좀 빼주면 되겠죠. 이게 12, 6, 126에서 이제 21을 좀 빼야 되는 거니까 20 소거되고 그럼 105가 되겠죠. 105개입니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뭐 전체 개수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빼가는 부분들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뭐 4개부터 이제 최고적 그다음 3개일 때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갔으니까 어떤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어떤 이제 규칙으로 이제 풀어가냐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좀 빠지고 이런 거니까 이렇게 좀 규칙성을 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7개 팀이 참가하는 농구 대회가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합니다.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 물어봤습니다. 7개 팀 그러다 보니까 3팀, 4팀으로 좀 나눠지겠죠. 이게 뭐 대진표는 뭐 조편성이라는 건데 뭐 그러면 7개 팀에서 이렇게 좀 세 팀 이렇게 먼저 골라놓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4팀 중에서 4팀을 이렇게 골라놓는데 이건 뭐 연산 안 해도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골라놨을 때 그 다음 과정에서는 이 골라놓은 세 팀에 부전승 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또 다시 세 팀 중에서 한 팀 이렇게 골라놓고 두 팀 중에 두 팀 고르는 건 좀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네 팀 중에 두 팀 중에 두 팀 골라서 이제 2팩 같은 이게 지금 팀 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조편성 할 때는 이게 대진표 작성이 이제 조편성하고 연관성인데 이렇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한다는 것이 풀이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좀 대진표 작성은 이렇게 큰 틀에서 넷에 조 나누고 다시 셋을 또 하나 둘로 나누고 또 넷을 또 둘로 나누고 이렇게 계속 연결돼 가는 이제 조편성이 곧 대진표 작성이다. 이런 부분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7 컴비네이션 3은 6이 하나 약분되니까 7, 5, 3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3 되겠고 요거는 뭐 요거는 이제 1이니까 필요 없고 요게 이제 6인데 또 2로 나누니까 또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35 곱하기 9입니다라고 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59, 45, 그 다음에 39, 27에 3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315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대진표 작성 이렇게 좀 된 거죠. 토너먼트 형태의 대진표 작성은 조편성을 좀 계속 진행한다. 요 사실들 꼭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좀 P에서 X축에 되는 수선의 발을 PQ라고 했을 때 넓이를 좀 물어봤네요. 그럼 뭐 여기 뭐 X, Y 이렇게 돼서 수선의 발을 내는 거니까요. 뭐 가로 길이가 X가 되고 세로 길이가 Y 되는 거니까 넓이 자체가 X, Y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때 이제 Y라는 부분 이제 함수식을 써가야 되겠습니다. X-2분의 4 더하기 2분의 1 전개해주면 X-2분의 4X 처리가 되고 2분의 1 X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자가 이제 분모에도 있고 이제 이게 당식 형태꼴도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술기하 평균하고 좀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x-2에 여기 4에 x-2 이렇게 처리 주겠고 마이너스 2 플러스 8 이렇게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해서 조금 대식 정리 x-2분의 8 놓고 4는 좀 이렇게 바깥으로 좀 나가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플러스 4이라는 모양.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이구 이거 좀 변형이 좀 많네요. 이게 분모에 x 플러스 2가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분자에도 x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이런 모양들이 좀 있어야 된다. 당식 형태꼴로. 그럼 이제 빼기 1을 해준 거니까 더하기 1 더하기 4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모양이 다 맞춰졌나요? 그럼 2배의 루트 8하고 또 2분의 약분돼서 또 4 처리되겠고 식은 또 소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하는 내용. 그럼 이제 답이 이제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최소값은 9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넓이의 최소값.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수선의 발레린 거니까 그냥 뭐 좌표 자체는 뭐 길이 자체가 x 길이 자체가 y 이렇게 좌표 형태로 해서 넓이는 이제 쉽게 구해가는데 이 y에 이제 함수식을 대입해서 이제 곱하기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분모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하고 1차항 부분들하고 이게 이제 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좀 미리 학습이 좀 돼 있어서 익숙한 패턴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변해가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좀 상수만 좀 낮게 좀 만들어 놓아서 좀 처리해줬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문자 같아지는 그런 과정들 그냥 몇 개의 좀 단계를 좀 거쳐서 풀어가야 되는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요.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연습해가면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사실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해가는지 연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치역은 또 뭐 3개가 좀 나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뭐 숫자를 좀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4를 대입해주면 4하고 f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5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게 되면 f4가 될 수 있는 거는 아이고 이거 1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좀 처리되는 조건이 있겠고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FF3은 또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FF3 그러면은 요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 되겠고 그 다음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FF2 하게 되면 요건 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좀 규칙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응을 좀 이제 살펴가면서 풀어야 되겠죠? 아, 근데 뭐 하나는 좀 답이 됩니다. 4, 4 해주면 되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되겠죠? 이건 뭐 무조건 1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1, 2, 3, 4에서 이제 1, 2, 3, 4로 좀 가는 건데 그럼 대응들을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치역은 이제 1, 2, 4가 되게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건데 4가 만약에 4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F 이 기억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절대 안 나오죠. 4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되겠고요. 그러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때 1, 2, 4로 가야 되는 건데 3을 빼고 쓸까요? 3은 어차피 없는데 좀 더 뭐 빼고 쓰는 게 더 좋겠군요. 뭐 대응될 수 있는 부분들 1, 2, 4 이런 부분 대응돼야 되는데 4가 만약에 대응되는 부분들이 2라면 어떻게 되죠? 2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F4가 합성함수하는 결과 2가 또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조건이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가령 이제 F2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1 나왔는데 그럼 1이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1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럼 1, 2 두 군데가 돼야 된다면 치역은 3개가 되니까 F3은 4가 될 수밖에 없죠. 되겠습니까? 이런 조건들이 좀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1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1이 될 수도 있고 이제 2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대응해서 나오는 가지수는 두 가지 정도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1, 2, 3, 4에서 1, 2, 4로 좀 가야 되는데 4가 좀 1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1은 또 1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 3이 그럼 가서 대응될 수 있는 부분 2, 4 이렇게 좀 결정이 돼 있는데 또 어떻게 할까요? 2가 만약에 4에 대응된다면 4에 1 되는 거니까 뭐 이거 되겠죠. 오, 되겠고 그 다음에는 좀 어떻게 되는가? 2가 3이 가서 뭐 3도 있네. 3도 조건인데 3이 2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3이 2가 되면 안 되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3 이렇게 좀 되는데 3이 만약에 2에 대응된다면 2는 좀 4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크로스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2가 4가 되면 이거 이제 조건 때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되는 내용이니까 결국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1, 2, 3, 4에서 4가 1로 갔을 때 2가 그러면 이제 3이 4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2가 이렇게 처리됐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3이 4로 가서 4, 1 되는 거 됐고 2는 계속 2 되는 거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럼 또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해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함수는 몇 개다? 3개다. 이게 또 맞는 내용. 이때 이제 F3은 4가 지금 돼야 되는 형태가 지금 전부 다 답하고 관련있는 거죠. 그러니까 F3이 2가 된다는 내용은 답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이 좀 답이 되겠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메모해서 확실하게 좀 답이 결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요걸 좀 이용해서 가능한 경우들을 좀 조사해가는 부분들. 4이 공부도 안 됐다. 그 다음에 2 될 때는 제가 자동으로 또 1 돼야 되겠다. 조건을 좀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1 될 때는 1 돼야 되겠다. 조건 만족. 그 다음에 치역 부분들도 이제 아예 3을 빼버리고, 이렇게 치역되는 부분들이 1, 2, 4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될수록 좀 찾아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벤 다이어그램 그려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좀 어떤 조건 묘미한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하나하나 좀 대응을 조사하면 무리 없이 되는데 이걸 뭐 이렇게 한 방에 머릿속으로 어떻게 다 풀겠습니까? 몇 곱하기 몇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좀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니까 평상시에 어떤 조건들을 해결해 가는 연습들을 연습장에다 충분히 메모해 가면서 실력들을 조금씩 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2번 수일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집합은 7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 y집합은 19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역시 대응 관계네요. 숫자가 커지면 점점 큰 숫자로 대응되는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나온 것 같고요. 1부터 3 숫자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 것이 7이 배수다라고 되는데 이를 대입해주면 f2를 하고 f3을 곱하기 한 결과 다음에는 2를 대입해주면 F2하고 그럼 5를 좀 대입한 결과 그 다음에는 3을 대입하면 F3하고 F7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런 부분들에 이제 다 7이 배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좀 대응해 가야 되는데 7의 배수가 7하고 14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이제 두 개가 돼야 되고 지금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겹칠 일은 없는데 그러면 가지수가 많지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 F3이 좀 양쪽에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F3이 다른 값이 된다는 얘기는 안 되겠죠. 다른 데 숫자들이 뭐 1, 2, 5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F3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7로 이렇게 좀 대응되게 되면 이미 두 라인은 이제 7의 배수가 되는 걸 만족시켰으니까 가운데 부분이 되려면 뭐 당연히 5 부분들이 14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대응하는 결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1, 2, 3, 4, 5, 6, 7 7하고 14가 있는데 3이 14로 대응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3 부분을 이게 만족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들은 F2를 이용하면 되죠. 2가 7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용해서 되는 경우를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숫자가 이제 점점 이제 대응결과 커져야 되니까 이때는 1, 2가 6에 대응돼야 되겠죠. 1부터 6수에 6가지 숫자에 그러니까 6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됩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8부터 13까지 숫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14에서 8 빼는 게 되나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래서 6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그다음에 6, 7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럼 19까지 숫자들에서 좀 이렇게 잘못 골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5개가 되겠죠. 5개에서 2개를 좀 골라간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 5, 15에다가 6에다가 여기가 1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5, 6, 30에 90인가요? 90에다가 10 곱해서 900 이렇게 쳐야 되겠고 이쪽은 1에서 뭐 1이 가도 되는 거죠. 6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5개의 원소 중에서 4개의 원소를 골라야 되겠죠. 그럼 이제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서 30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 그럼 둘을 좀 더 더하기 해서 답해가면 되죠. 전체 가지수는 93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해되셨나요? 자, 이때 이렇게 계속 커져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선택만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런 과정이죠. 이렇게 조합 부분들 이렇게 이용해서 계산해가는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뭐 7이 배수가 된다는 조건 자체가 이렇게 좀 F3이 이제 공통으로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1, 3, 2, 5, 7 대응해야 될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7이 배수는 딸랑 2개밖에 없으니까 이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F3 부분을 이용해서 2개 부분을 처리해주고 이때 이제 2, 5를 좀 조절해가면서 처리한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문제풀이를 해가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22번 수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제가 설명 좀 한 거 잘 이해됐나요? 조금 이제 뭐 문제의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요걸 좀 이제 생각해 가는 과정이 좀 낯설거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 문제풀이에서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 꽤 까다로운 문항들이 좀 있었는데 함께 또 공부해 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